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포지션을 변경시켜 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안 보신 분들은 과거 영상들, 최근 영상들 토대로 다시 보면서 오늘 영상을 봐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포지션 변화를 줄 때 재정비 포인트 뭐 이런 류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정비라는 거는 다시 무언가 포지션을 조절하기 위한 변화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진짜로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락이 나올 때는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시장 전체적인 종목들의 포지션이 좀 눈치 보기 아니면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 나가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포지션을 잡게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재정비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침 재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의 관점이 좀 달랐던 부분의 실전 케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XM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클럽에서 실제로 다뤘었던 케이스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에서 좀 의미 있는 형태로 갭이 뜬 상태, 이거를 저는 공식 용어는 아니고 제가 편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아일랜드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일랜드 갭 상황을 이용해서 이 갭을 메워가는 과정에서의 초기 포지션, 요거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형태의 매매를 말하거든요. 저의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사용했었고 클럽에서도 종종 연습을 시키곤 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도 그런 형태로 포지션을 짜 본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근데 왜 정리가 됐을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잡겠죠. 그러니까 초기 물량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매도도 됐을 거예요. 매수하면서 매수만 하지 않고 매도도 섞어준다. 뭐 이 얘기는 저희 영상 조금만 꾸준히 보셨다면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시점 되면은 굳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 끝에 가서는 거의 보합 또는 당보합, 약수익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요 파동을 따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종목을 끝내자, 끝냈으면 한다, 나라면 끝낼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좀 의구심이 들죠? 아니 이 종목 따지고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든 뭐든 간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끝내지? 그렇다고 어니스트가 칼손절하거나 종목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스타일도 아닌데 왜 끝낼까?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법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종목 선정의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을 언제 해서 종목 선정이 어느 때 끝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매수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죠. 첫 매수가 들어가기 앞단의 단계에서 종목을 막 훑어보고,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이든 아니면 당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든 아니면은 오늘의 대장주든 수급주든 뭐든 간에 어떤 자신만의 기준으로 종목을 막 필터하죠.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골라요. 그게 이슈 기반이 됐든 아니면 실적 기반이 됐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기가 고릅니다. 고르고 나서 이 첫 매수가 시작되면은 종목 선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구분은 안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한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종목 선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끝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포지션 정리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이 종목을 선정해서 초기 포지션 가져가 보려고 종목의 선정 과정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종목 선정의 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죠. 첫 매수 들어가기 전 앞부분의 행동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앞부분의 행동이 끝나고 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초기 포지션을 잡을 때까지의 과정을 종목 선정 과정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종목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종목 선정이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생각의 과정,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아일랜드 갭에서 포지션을 만들어 갈 때 일반적으로 이거는 경험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런 파동에서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파동을 활용한 매매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장점이 있어야 메리트를 이어가면서 이 종목을 매매해 볼 법하다 이런 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점적인 부분, 메리트적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라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는 편이에요. 게다가 초기 포지션에서는 특히나 더 초기 포지션에서 나한테는 아직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냥 나 이 종목 선택해서 첫 매수했었으니까 나는 이 종목 무조건 한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선택했지만 최종적으로 얘랑 할지 말지는 좀 지켜보면서 진짜 장점이 정확하게 부각되는지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거 인간관계로 얘기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때는 소개팅 처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호감은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자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관계를 이어갈지 사귈지 말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귀냐 안 사귀냐 이거는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한다. 즉 본격적인 매매는 이 종목과 사귀고 나서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좀 간을 보면서 장점이 정확하게 부각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습관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점은 슬랏을 아껴줍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내 계좌에서 현금 많거나 빈 공간이 많거나 이런 분들 아닌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로 계속해서 꽉꽉 차는 상황, 이런 거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실제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매매를 할 줄 알게 되면은 회전시키는 슬롯을 개인 성향에 따라서 운영하거든요. 그럼 이런 슬롯들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슬롯이 잠기는 거를 최대한 막아줘야겠죠. 종목 선정 과정에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점을 가짐으로써 슬롯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손절을 막아줍니다. 제가 항상 손절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손절 필요하면 하셔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손절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나? 손절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런 투자자가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손절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손절을 안 한다는 건 손실을 방어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좌가 궁극적으로 우상향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매매하면서 보합 상황에서 아니면 약수익 상황에서 그냥 포지션 정리할 때 이게 왜 그래야 되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기대감도 당연히 들 거고, 아니면은 손해가 큰 것도 아닌데 왜 정리해야 되지?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린 결말에서 내가 먼저 정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요게 분명히 이 선택을 하려면은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근본적으로 자신의 매매 실력이나 자신의 계좌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린 결말에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 그러면서 포지션 정리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췄으면 하는, 잘할 줄 알게 되면 정말로 유용한 매매 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매매를 직접 해보고 저랑 같이 하면서 피드백 받고 훈련해보는 그런 공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고요. 설명란에 링크로, 그리고 댓글에서 고정 댓글로 링크로 남겨져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